오늘 11월 19일 전세 공급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별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공급이 얼마나 어떻게 될지 내용 한번 자세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기사 내용도 같이 보면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사를 보시죠. 이낙연 민주당 대표님이시죠. 크나큰 패착이 있었다. 전세난 사과. 정부의 정책을 성공이라 말하기 어렵고 고통받는 국민들께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며 사과했습니다. 전세난이 심화된 이유는 임대차 3법 통과 후 늘어난 계약갱신 요구를 공급이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 점을 파악하지 못한 게 뼈아픈 패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때까지 보면 정부는 계속 딴 핑계를 대면서 사과를 하지 않았는데 대선 지지율 1위답게 사과를 했습니다. 역시 그 좀 중후한 맛이 있고 존경하는 이낙연 대표님 좀 다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대표는 그러면서 정부가 곧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 대책을 내놓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LH 등이 매입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해 전세주택으로 내놓는 방안과 함께 코로나 확대로 타격을 입은 호텔의 객실 또는 오피스텔과 상가 등을 주거용으로 바꿔 공급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갑자기 헐 했죠. 빵 터졌습니다. 오늘 나오는 대책에는 제발 없어라 라고 좀 속으로 기도했는데 나왔습니다. 솔직히 좀 이번에는 반성까지 하면서 내놓는 대책이기 때문에 좀 실효성이 있고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줄 기대했어요. 네, 이 내용을 보고 영상을 직접 봤는데 그 영상을 볼 때 갑자기 저번 대선 토론이 생각났습니다. 미래를 향한 발전적인 토론이 되어야 된다. 네, 막 싸우니까 안철수 후보가 정리를 하면서 미래를 향한 발전적인 토론을 하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안철수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갑자기 감철습니까? 감철습니까? 안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영상을 보면 이제 안철수 후보는 그때 당시에 이제 하기 싫었던 것 같은데 밑에 대선 토론팀이 시켰겠죠.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표정이 안 하고 싶은 표정이 나오긴 하는데 이걸 시킨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잘 나가다가 갑자기 이게 좀 혼자 셀프 디스를 해서 대선이 망해버렸습니다. 이 내용도 보면 이낙연 대표님이 처음에 사과를 하고 거대 여당의 대표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였다가 갑자기 또 이상한 쪽으로 갔죠. 본인이 정책을 낸 건 아니겠지만 이런 내용들을 또 언론에 말한 게 크나큰 패착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보도 자료 보시겠습니다. 제목은 21년 상반기까지 전세주택이 전국 49,000호, 수도권 24,000호 집중 공급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내용을 보면 최근 전세 가격의 상승은 복합적입니다.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영향으로 전세를 찾는 임차인들이 많아졌으며 가구 분화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전세 가격 상승의 원인은 복합적 그것보다도 임대차 3법입니다. 그죠? 임대차 3법과 정부 정책 때문이죠. 예, 저금리 이런 소리는 안 했으면 하는데 또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이제 임대차 3법 거주 의무 강화 조치 등은 임차인 주거권 강화 및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 형성에 큰 도움이 되었지만 축소 균형 과정에서 전세 매물 부족 등이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 형성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임대인도 힘들고 임차인도 힘들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있어요. 국민을 싸우게 만드는 정책이 있는데 뭔 시장 질서 형성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까? 김현미 장관도 오늘 아주 근사한 대책이다. 호텔 개조하는 거 근사한 대책이다 말씀하시던데 존경하는 김현미 장관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빵에 있는 근혜 언니의 유체이탈 화법과 유사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유사한 면이 있네요. 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전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신축 위주 단기 집중 공급을 추진하겠다입니다. 문제의 내용입니다. 21년 하반기에는 공실 상가, 오피스, 숙박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 공간을 공급하기 시작하는 등 26,000호 주택이 공급됩니다.
이게 좀 논란이 많은데 공실 상가에서 사람이 사는 게 좋나요? 뭐 주택화 한다고 하는데 근데 이거 리모델링 비용 자체도 많이 들 것 같고요. 오피스나 상가가 이게 바닥 난방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네. 바닥 난방 문화인데 이런 비용까지 생각하면 사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이런 거 하는데 제 세금은 좀 안 썼으면 좋겠네요. 제 세금이 정말 아깝습니다. 그리고 숙박시설 리모델링인데 이 호텔을 뭐 하는 것 같아요. 호텔에서 전세를 사는 게 좋습니까? 또 부엌도 만들어야 되고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셀프 지지율 하락 정책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기사 잠깐 보고 가시죠. 오늘 오전에 나온 기사인데 제목이 내년 상반기까지 서울 고작 8,900가구 전세 대란인데 불 끄기엔 역부족. 네, 빈집, 상가, 호텔 등 다 끌어모은 정부식 영끌 전세 대책. 빌라 위주 전세주택 공급하고 전세난 겪는 수요층과 불일치 지적. 전문가들 매입 약정 아무리 빨리 지어도 시간 필요해. 상가, 호텔 등 리모델링 공급, 바닥 난방 등 비용 더 많이 든다. 네, 제 세금 여기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이 수요자들이 원하는 위치, 어느 정도 물량, 속도감 등 3박자가 전세난을 해결하는 관건인데 지금은 정부 계획에 불과하기 때문에 목표치와 실제 공급 물량 간의 차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한다고 하네요. 네, 댓글 내용을 보면 가장 쉬운 방법은 하지도 않고 호텔을 집으로 개조한다는 게 정상인가? 공짜로 개조하나? 개조 비용이 얼마인가 검토는 해봤니? 네, 그냥 재건축 풀면 되는데. 네. 지금도 1인 주거인 원룸, 고시원,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은 공급 과잉이다. 지금 1인실이 부족한 게 아니고 주택이 부족한 거죠. 네,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이건 공급은 절대 안 늘리고 그냥 공공임대하며 평생 집 없이 살라는 건데 그냥 빨리 전세 구하든가 아니 매매하는 게 답이네요. 멀쩡한 전세 다 없애고 나서 대책이라는 게 유흥가 러브호텔 월세냐, 기가 막힌다. 단독주택, 상가, 모텔을 고쳐서 서울에 내년 상반기까지 8,900세대를 공급한다는 것이 24차 부동산 대책이란 거죠? 그냥 포기한다는 발표 같네요. 네, 잘못된 정책 인정하고 원래대로 돌려놔. 그리고 어제 기사로 보면 호텔 리모델링 주택 반응 좋다. 근사한 사례 발표 있을 것. 이게 근사한 사례 발표입니까? 김현미 장관님? 여론을 전혀 수렴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유체이탈화법입니다. 18페이지를 보면 주택 조기 공급 및 수급 조정, 공공임대 공실 활용이 첫 번째입니다. 이 매입 임대를 하거나 지금 LH가 소유하고 있는 영구나 국민임대주택을 빨리 공급을 진행하겠다는 건데요. 지금 이게 다 공실이란 얘기잖아요. 네, 공실이란 이유는 매력이 없다. 공실일 이유가 있는 거죠. 네, 들어가서 살기 싫으니까 수요가 없으니까 공실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실을 이제 빨리 보급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구임대, 국민임대 이런 주택들이 규모가 워낙 작은 면적들이에요. 3인 가구나 4인 가구가 들어갈 수 없는 소형 평형대 주택이어서 이게 실수요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보면 밑에 이제 서울이나 경기 구체적인 호수가 나오는데요. 보면 사실 이게 세대 호수 자체가 작아요, 아주.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공공분양, 공공임대 21년 2분기 입주 예정 물량 중 11,000호의 입주 시기를 1분기로 조정, 좀 빨리 하겠다는 이야기죠. 이를 위해서 하남, 가밀, 수원, 고등, 아산, 탕정 등 7개 단지 만여 호세대를 20년 내 준공 추진한다고 하네요. 네, 뭐 2분기를 1분기로 좀 빨리 하겠다, 뭐라는 내용입니다. 네, 두 번째로 신축 전세형 주택 공급 확대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현재는 매입임대, 공공지원 임대 등 월세 형태로 LH에서 공급 중에 있죠. 그곳을 개선한다고 합니다. 공공전세주택을 도입해서 22년 한시적으로 22년까지 전국 18,000호, 수도권 13,000호, 서울 5,000호를 전세로 공급한다고 하네요. 네, 이제 월세를 전세로 돌리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신축 다세대를 매입 임대하는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파트를 살고 싶은데 다세대 들어가라고 하네요. 네. 그리고 민간 임대 사업자랑 LH가 사전 약정해서 10년 동안 장기 전세를 주라고 매입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민간 사업자가 있으면 알아서 자기가 전세 놓으면 됩니다. 월세를 놓든. 근데 왜 또 LH가 끼어들어서 사전 약정을 하고 10년 장기 전세 주택을 운영하는지는 참 인력 낭비가 아닌가 싶네요. 그냥 알아서 공급하라고 하면 되는데. 네. 그럼 시장에 맡겨둬야 되는데 계속 좀 간섭이 심해진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임대 방식은 보면 무주택 실소유자에게 추천 방식으로 공급하고 최대 6년, 그러니까 4년을 계약하고 2년을 추가로 살 수 있게 하고요. 시세 90% 이하로 보증금을 안심하고 거주하게 한다고 하는데 이 방식이 뭐 좋은지 안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효과가 있어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질 좋고 오래 살 수 있는 평생주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OECD보다는 임대주택이 낮긴 낮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을 좀 미리 했었어야 했고, 항상 땜질식 정책이 나오니까 그 일반 국민들이 좀 분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대책 그만 내라, 고마해라, 많이 묻다 아이가 장동건이가 하는 친구 영화를 패러디했는데 전혀 좀 의미가 없고 반감만 더 사는 정책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 대란은 났고 난리는 났는데 가만히 있자니 또 그렇고 안 하자니 그렇고 할라니 내용은 정말 많은데 핵심이 없고 실효성이 없어 보이는 듯한 내용들만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탄대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카림 봄날이었습니다.